내 물건이 너무 많아서 집 안에서 길을 잃을 것 같아요. 서랍을 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혹시 필요할까봐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한 번쯤 하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을 떠난 83세 할머니의 옷장을 열었을 때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 태그가 그대로 달린 채 보관된 수십 벌의 옷,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서 발견한 편지 한 통. 내가 떠나고 나면 이 물건들을 누가 정리할까? 미안하구나. 여러분, 이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정리하는 법을 알려주자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삶의 자유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물건의 무게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반면에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물건에 둘러싸인 복잡한 삶에서 벗어날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언젠가 남겨질 가족들에게 정리되지 않은 물건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기게 되어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추억이 아닌 부담만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리 시작했어요 라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로또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정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은 60세 이후 버려야 할 7가지입니다. 저는 10년째 유품 정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남겨진 가족의 마음도 정리해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처음엔 슬펐지만 지금은 이 일이 인생의 의미를 바꿔준 소중한 직업이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때로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60세는 끝이 아니라 삶의 두 번째 막을 여는 소중한 시점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시기죠.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버림은 곧 자유입니다. 정리는 단지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용기이자 지난날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정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우리 삶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1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책상 서랍 하나 정리하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끝없이 쌓인 서류와 물건 속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걸 남기고 가는 걸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때 묻은 안경, 수십 년간 모아둔 영수증들, 일담한 책과 메모들. 그것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슬픔과 그리움이었지만 동시에 정리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유품정리사의 길로 이끌었고 이제는 다른 분들이 생전에 미리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혹시 필요할까봐,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 버리기 아까워서 그렇게 물건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 물건들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보장해 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작 그게 우리의 여유와 평화, 건강한 노후를 앗아가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건이 많다는 것은 선택할 것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리할 것이 많다는 뜻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건이 아니라 더 넓은 공간과 더 깊은 휴식입니다. 집 안 곳곳에 쌓인 물건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피곤하게 만듭니다. 제가 유품 정리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렇게 많은 물건이 있는 줄 몰랐어요. 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방을 정리하면서 가족들은 처음으로 그 방에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너무 늦었다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되죠.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지 물건을 정리하는 팁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평생 모아온 것들 중에 정말로 지켜야 할 것과 과감히 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맞이해야 할 또 다른 인생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는 제가 유품정리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발견한 그리고 버릴 때 가장 큰 자유를 가져다 주는 물건들입니다.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상황에 맞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물건을 비울수록 마음의 공간이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오래된 서류입니다. 67세 송영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송 씨는 평생 모든 영수증과 서류를 보관했습니다. 세금 신고 때 필요할지도 몰라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입원하게 되었고 보험 증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장의 서류 더미 속에서 정작 필요한 보험 증서는 찾지 못했고 결국 병원비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서류를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너무 많은 서류를 보관하면 정작 필요한 것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류는 전자문서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영수증, 명세서, 청구서는 과감히 버리세요. 꼭 필요한 서류만 한 파일에 모아두면 됩니다. 건강보험증, 연금 관련 서류, 보험증서, 재산 관련 서류는 따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서류 정리는 일주일에 15분만 투자해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화장품입니다. 72세 김희정 씨는 20년 전 사용하던 화장품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까워서 못 버렸어요. 라고 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화장품을 사용한 후 심한 피부 트러블이 생겼고 피부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약장에는 유통기한이 10년이나 지난 약들도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 절반이나 남았는데 라는 생각으로 오래된 약품과 화장품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약장, 냉장고, 화장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약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이 끝난 것은 즉시 버리세요. 화장품도 개봉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났다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안전이 몇만 원의 약품, 화장품보다 훨씬 더 소중하니까요. 세 번째,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입니다. 69세 정미숙 씨는 첫 휴대폰부터 모든 전자기기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추억이라서 혹시 다시 쓸지도 몰라서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어느 날 오래된 휴대폰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며 화재 위험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쓰지 않는 전자기기는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배터리는 위험합니다.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전자기기는 기증하거나 재활용하세요. 옛날 휴대폰, 사용하지 않는 충전기, 작동하지 않는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아직 작동한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전자기기 판매점에서 무료로 수거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여러분의 집은 훨씬 더 안전하고 깨끗해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필요한 것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입지 않는 옷과 액세서리입니다. 70세 오말순 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옷장이 3개나 있었고 모두 옷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오 씨가 실제로 입는 옷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입을 거예요. 살 빠지면 입으려고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라는 말을 많이 했죠. 우리는 옷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젊었을 때 입던 옷, 특별한 날 입었던 옷, 선물 받은 옷.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을 앞으로 입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오 씨에게 제가 말씀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1년 내에 입었나?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옷은 기부하거나 정리할 때가 된 겁니다. 물론 특별한 추억이 담긴 몇 벌은 남겨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옷은 다른 분들에게 새 삶을 찾아줄 수 있어요. 오 씨는 결국 옷의 80%를 기부했고 나머지는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서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정말로 어울리는 옷만 남겨두니 자신감도 생겼다고 해요. 액세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가방, 신발, 장신구들. 이런 것들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우리의 삶이 더 단순해질수록 마음의 여유는 더 커집니다. 66세 강명희 씨는 깨진 접시를 몇 년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래된 선풍기도 부품만 교체하면 될 것 같아서 창고에 쌓아두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깨진 접시 조각에 손을 베이고 고장난 선풍기에서 누전이 발생해 화재 위험까지 겪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장난 물건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다. 고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고장난 물건은 수리 비용이 새 제품을 사는 것보다 더 비쌀 때가 많습니다. 수리 불가능하거나 일주일 내에 고칠 계획이 없는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특히 안전 문제가 있는 물건들은 즉시 버려야 합니다. 깨진 유리 제품, 금이 간 그릇, 헐거워진 의자, 고장난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강 씨는 결국 모든 손상된 물건을 정리했고 지금은 이제 집 안에서 위험 요소가 없어져서 안심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안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넘어짐, 배임, 화재와 같은 위험을 줄이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옷장을 열 때, 서랍을 정리할 때, 물건을 볼 때마다 자문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내 삶의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도록 보내줄 때가 된 것입니다. 6번째, 사용하지 않는 취미용품입니다. 68세 박정자 씨는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 심해져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수십 개의 물감, 붓, 캔버스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의사는 이미 관절염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적다고 했습니다. 취미는 우리 삶에 큰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신체적 변화나 다른 이유로
더 이상 즐길 수 없는 취미의 용품들을 계속 보관하는 것은 오히려 슬픔만 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손녀에게 그림 도구를 물려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렇게 했고, 지금은 손녀가 그린 그림을 볼 때마다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그리는 것보다 손녀가 내 물감으로 그린 그림을 보는 게 더 행복해요 라고 말이죠. 취미용품을 정리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난 3년 동안 이 취미를 즐겼나? 앞으로 1년 내에 이 취미를 다시 시작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만약 두 질문 모두 아니오라면 그 용품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때가 된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취미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박 씨는 지금 손녀와 함께 종이 접기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관절에 무리가 덜 가면서도 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은 거죠. 7번째, 짝이 맞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63세 최은숙 씨의 부엌 서랍을 열었을 때 뚜껑 없는 플라스틱 용기가 수십 개 있었습니다. 양말 서랍에는 짝이 없는 양말이 가득했고, 식기장에는 세트가 깨진 그릇들이 쌓여 있었죠. 언젠가 짝을 찾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 몇 년 동안 그 짝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짝이 없는 물건은 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우리에게 불완전함을 상기시킵니다. 그것들을 볼 때마다 무언가 빠져 있다, 완벽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최 씨는 제 말에 따라 짝이 없는 모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그 후 서랍을 열 때마다 느꼈던 답답함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짝이 맞는 물건들만 보관하니 공간도 절약되고 필요한 것을 찾는 시간도 줄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짝이 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완벽함에 대한 집착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완벽해질 거야 라는 희망을 놓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완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편안함과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렇게 60세 이후 버려야 할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15분, 일주일에 한 번,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유품정리사로 일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걸 진작 정리할 걸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정리는 미루면 미룰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 첫걸음은 바로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정리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5가지 효과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물리적 공간이 확보됩니다. 넓어진 공간은 움직임의 자유를 가져다 주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동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74세 이상옥 씨는 집안 정리 후 이제 지팡이 없이도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정리가 잘 된 집에서는 중요한 서류, 약, 안경 등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71세 김명수 씨는 이제 심장약이 어디 있는지 항상 알고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청소가 훨씬 쉬워집니다. 물건이 적을수록 청소는 간단해지고 이는 곰팡이나 벌레의 위험도 줄여줍니다. 깨끗한 환경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65세 장미영 씨는 정리 후 천식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넷째,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됩니다. 정돈된 공간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혼란스러운 환경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키지만 정리된 공간은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69세 박승철 씨는 더 이상 물건에 묻혀 사는 느낌이 아니라 제가 주인이 된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남겨질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남겨질 가족들에게 물건의 무게를 떠안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76세 이경희 씨는 내가 떠난 후에 자식들이 내 물건을 정리하며 고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3개의 상자 방법입니다. 남길 것, 기부할 것, 버릴 것. 이렇게 3개의 상자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각 물건을 손에 들고 2가지를 자문해 보세요. 첫째, 이 물건이 지금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둘째, 최근 1년 이내에 이 물건을 사용했는가? 2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면 남기고 둘 다 아니오라면 기부하거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정이 쉬워질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한 서랍, 일주일에 한 5장씩 정리해 나가세요. 정리는 단순한 치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제가 유품정리사로 일하며 보아온 많은 가족들의 슬픔과 혼란을 여러분은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가볍고 평안해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60대, 70대, 80대.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든 그 시간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물건을 정리하셨나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노후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